은퇴를 생각하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봤을 거야. 더 이상 출근 안 해도 되고, 아침에 알람 맞출 필요도 없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이제 인생 좀 즐기다 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림 말이야.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S&P 500만 꾸준히 사 모으면 노후는 자동 해결, 미국 지수 투자로 죽을 때까지 놀고 먹는다 같은 말이 너무 쉽게 돌아다니지. 듣고 있으면 솔직히 혹하지. 복잡한 것도 싫고 부동산 관리도 귀찮고 그냥 매달 ETF 사서 묻어두면 끝이라는데 누가 안 흔들리겠어. 나도 그랬고 아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할 거야. 그런데 은퇴를 숫자 게임으로만 보고 S&P 500이라는 하나의 답안지에 인생 후반부를 전부 맡겨도 되는 걸까? 막상 은퇴를 눈앞에 두거나 은퇴 후 몇 년을 살아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꽤 쓸쓸하기도 해. 오늘은 S&P 500로 노후 해결이라는 말이 왜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그리고 왜 그 말만 믿고 가기엔 위험한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관점에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 본론 1. 왜 사람들은 S&P 500에 노후를 맡기고 싶어질까? S&P 500이 지난 수십 년간 우상향해 온 건 사실이야. 연평균 수익률 710%라는 숫자도 틀린 말은 아니고, 게다가 한국 시장보다 안정적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믿을 만한 선택지처럼 보이지. 여기에 장기 투자하면 결국 회복한다. 하락장은 기회다 같은 말들이 더해지면 은퇴 자산 운용이 굉장히 단순한 문제처럼 느껴져. 문제는 이 논리가 대부분 적립기, 그러니까 아직 일하고 돈 버는 시기 기준이라는 거야.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시장이 떨어져도 계속 살 수 있는 시기에는 이 전략이 꽤 잘 먹혀. 하지만 은퇴 후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더 이상 돈을 넣는 사람이 아니라 꺼내 써야 하는 사람이 되거든. 본론 이 은퇴 후에는 수익률보다 순서가 더 무섭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 바로 수익률의 순서 리스크야.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은퇴 초반에 시장이 크게 빠지면 그 타격이 평생 간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볼게. 은퇴 자금 10억 원을 S&P 500에 넣고 연 4%씩 꺼내 쓴다고 치자. 평균 수익률은 같아도 은퇴 첫 5년에 큰 하락이 오면 원금이 급격히 줄어들어. 그 상태에서 생활비를 계속 뺐으면 시장이 나중에 회복해도 회복할 자산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생겨.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야. 사례 1. 하필 은퇴하자마자 폭락이 왔어요. 어 씨는 50대 후반까지 대기업에 다니다가 조기 은퇴를 했어. 은퇴 자금의 대부분을 미국 지수 ETF에 넣어두고 있었고 장기적으로 오르겠지라는 믿음이 강했지. 그런데 은퇴하고 12년 사이에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어.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계좌 잔고는 줄어들고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했대. 결국 손실을 감당 못하고 일부를 현금화했는데 몇 년 뒤 시장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그때 왜 버티지 못했을까 자책을 했다고 해. 하지만 문제는 멘탈이야. 은퇴 후에는 버틸 시간보다 버틸 마음이 더 중요해지거든. 본론 3. 은퇴 후 삶은 투자 수익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은퇴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보면 큰 착각을 하게 돼. 실제 은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소득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 관계 단절, 그리고 무료함이야. 일을 하던 시절에는 투자 계좌의 등락이 그냥 숫자였는데 은퇴 후에는 그 숫자가 곧 내 삶의 안정감이 돼버려. 사례 2도는 있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요. B씨는 자산 규모로 보면 성공적인 은퇴자야. 배당 ETF와 S&P 500을 섞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만들었고 큰 돈 걱정은 없어. 그런데 문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였어. 출근할 곳도 꼭 해야 할 일도 없으니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러다 하루가 끝나. 그러면서 점점 투자 계좌만 들여다보게 되고 작은 하락에도 감정이 요동치더래. 결국 B씨는 차라리 파트타임이라도 일할 거리라고 말해. 본론 4. 놀고 먹는 은퇴는 생각보다 비싸다. 사람들이 말하는 놀고 먹는 은퇴에는 잘 빠진 가정이 하나 있어. 건강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사례 3병원비 앞에서는 지수도 소용없더라. C씨는 60대 초반까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은퇴 생활을 꽤 즐겼어. 그런데 60대 중반에 큰 수술을 한 번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지. 치료비, 간병비,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 투자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해. 그때 C씨가 가장 후회한 건 수익률만 보고 준비했다는 거였어. 현금 비중, 보험, 그리고 생활비 구조를 더 보수적으로 짰어야 했다고. 결론, S&P 500는 답이 아니라 도구다. 정리해보면 이거야. S&P 500는 분명 훌륭한 투자 수단이야. 하지만 노후의 정답은 아니야. 은퇴 준비에서는 수익률만큼이나 변동성 관리, 현금 흐름, 그리고 은퇴 후 삶의 구조가 중요해. 죽을 때까지 놀고 먹는다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반쯤은 판타지야. 현실의 은퇴는 놀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때로는 다시 일도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 더 가깝지. S&P 500에 전부를 걸기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하되 내 삶의 리듬과 감당 가능한 리스크를 함께 설계하는 게 진짜 은퇴 준비야. 은퇴는 도착지가 아니라 긴 여정이거든. 그 여정을 너무 단순한 공식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오히려 가장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될지도 몰라. 추가논에 왜 은퇴 후에는 투자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을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 왜 은퇴 후에는 S&P 500 같은 단순한 장기 투자 공식이 흔들리기 쉬운 걸까? 이건 단순히 시장 문제라기보다 인간의 뇌와 삶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이야. 첫째, 은퇴 후에는 뇌가 손실에 훨씬 민감해진다. 행동경제학에서 잘 알려진 개념이 있어. 바로 손실 회피 성향이야.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거지. 문제는 이 성향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는 거야. 젊을 때는 계좌가 20% 빠져도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 20%가 곧 내 생존 기간과 직결된 숫자가 돼. 뇌과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쉽게 말해 머리로는 장기적으로 오른다를 알아도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거야. 이 상태에서 변동성이 큰 자산에 올인해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맞는 전략도 실제 행동에서는 망가질 확률이 높아져. 둘째, 평균 수익률은 실제 삶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 투자책에서 말하는 연평균 7%, 8% 수익률은 말 그대로 평균값이야. 하지만 은퇴 후 삶은 평균으로 살지 않아. 매년 생활비는 실제로 빠져나가고 시장은 해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지. 통계적으로도 은퇴 초반 510년의 시장 성과가 전체 은퇴 자산의 생존 기간을 결정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분석이 많아. 이걸 시퀀스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수익률이 높았느냐보다 언제 좋았고 언제 나빴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구간이 바로 은퇴 이후야. 셋째, 인간은 돈만 있으면 적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어.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인간은 빠르게 적응한다는 거지. 은퇴 초반의 자유와 여행, 여유는 생각보다 빨리 일상이 돼버려. 그러면 그 다음엔 뭘로 만족을 느끼느냐가 문제가 돼. 이 시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게 무기력과 불안이야. 목적이 사라진 상태에서 계좌 변동성이 유일한 자극이 되면 삶의 중심이 투자로 쏠려버린다. 이건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좋은 구조가 아니야.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과 불안장애 발생률이 은퇴 직후 몇 년간 급증한다는 연구들도 있어. 넷째, 그래서 은퇴 설계는 자산 배분이 아니라 생활 설계에 가깝다. 이쯤 되면 결론은 꽤 분명해져.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어떤 지수를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살 거냐야. 생활비의 몇 퍼센트를 시장에 의존할지, 몇 년치 현금을 확보할지, 건강 악화 시나리오는 어떻게 감당할지 같은 질문들이 먼저 나와야 해. 과학적으로 봐도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는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보다 변동성을 줄이고 생존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더 합리적이야. 이건 투자 이론이기도 하고 생물학적인 생존 전략이기도 하지. 마무리하며 죽을 때까지 놀고 먹는다는 말이 위험한 진짜 이유.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서가 아니야. 오히려 생각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이야. 은퇴를 너무 단순화하면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질문들을 건너뛰게 돼. 은퇴는 투자 실험이 아니라 삶의 문제야. S&P 500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좋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지 인생 후반부 전체를 맡길 만능 열쇠는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되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거야. 그게 진짜 의미의 노후 대비고 어쩌면 우리가 꿈꾸던 자유에 가장 가까운 모습일지도 몰라.